네, 그럼 다 같이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시는 대로 이병헌 씨 단독 촬영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무대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따가 다시 한번 모시고요. 다음으로 강동원 씨 단독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무대 중앙에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한 발짝만 뒤로 오실까요? 네, 예, 왼쪽 먼저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동원 씨 단독 촬영 마치고요. 김우빈 씨 모시고 단독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앙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그럼 김우빈 씨 잠시 후에 다시 오시고요. 엄주원 씨 단독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무대 중앙에 서셔서 왼쪽 먼저 보겠습니다. 네, 중앙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모시고요. 다음으로 진경 씨 단독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무대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그럼. 네, 여기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네, 우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우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가운데 보시고 화이팅 하시면서 마지막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것으로 마스터의 저희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 마지막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기자님들께 저희 영화 첫 선을 보였는데요. 감독님부터 간단한 소감과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계신 배우분들과 또 저희 스태프들과 열심히 5개월 동안 찍고 만든 영화입니다. 재밌게. 어떻게 보셨을지 굉장히 마음이 떨리고요.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부자들 오리지널 때도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 화장실 문제가 있었는데 이 영화도 약간 그런 너무 러닝 타임이 길어서 그 부분이 약간 염려되기는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에필로그까지 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즐거운 시간이 되셨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명 역할 맡은 강동원입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장군 역을 맡은 김우빈입니다. 이렇게 저 영화를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젬마 역을 맡은 엄지원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황 변호사 역할 맡은 오달수입니다. 네, 카메라 후레쉬를 받으니까 좋은 날인데 이상하게 맥혀지네. 예, 예,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김엄마 역할의 진경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기자님들 질문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중간 뒤편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지금 안 나오나요? 네, 저 좌측에 있는 마이크로 교체해서 바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 더스타의 성진입니다. 영화 매우 흥미롭게 잘 봤고요. 일단 오늘 배우님들이 많아서 다 질문하고 싶은데 그냥 좀 다음에 인터뷰 때 더 여쭤보려고요. 이병헌 씨랑 오달수 배우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우 이병헌 씨한테는요. 연기의 마스터다, 수상의 마스터다. 이번에 또 흥행의 마스터로 자리매김이 가능할지 그 영화를 보신 소감과 그 예상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달수 배우님께는요. 강동원 씨가 추천으로 출연을 하시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함께 공연한 소감이 어떠신지 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흥행이 됐으면 좋겠죠. 흥행은 뭐 너무나 배우들이나 아니면 이 영화에 참여한 함께 고생한 모든 이들이 간절히 다 원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그건 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영화는 현실을 참 잘 반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보셨으니까
아마 1년에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 그리고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과 현실적으로 굉장히 아주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지쳐있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통쾌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동원 씨가 추천했다는 얘기를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만, 그 시나리오를 막상 보니까 예, 같이 꼭 해보고 싶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시나리오였고, 그리고 동원 씨가 특히 같이 촬영하면서 살갑게 잘 대해줬습니다. 네. 한강에다가 텐트 뭐 쳐놓고 같이 술 한잔 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또 다른 촬영 때문에 같이 참석은 못했지만, 예, 아주 잘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 뉴스원스타 유수경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배우분들께 공통으로 질문 드리면 그 캐릭터들이 되게 영화에서 다 잘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죽는 게 없이. 그래서 캐릭터 이제 준비하시면서 좀 각자 애정도 많으셨을 것 같고, 어떻게 각자 역할 준비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병헌 씨부터. 예. 너무나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롤 모델로 삼아 제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 너무 많은 세상이라는 게 너무 참담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특정 어떤 인물을 연구하고 깊이 있게 따라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여기 흰머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장 그리고 의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딱히 어떤 누구를 떠올릴 수는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인간들이 실존하고 또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생각과 또 어떤 목적으로 또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나름, 제가 그 인물을 연기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설득을 당해야 되는데 사실 설득을 온전히 당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감독님하고 긴 이야기 끝에 아마 이런 인간은 생각의 구조 자체가 다를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니까 조금 연기하기가 약간은 용이해졌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제가 맡은 김재명이라는 캐릭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캐릭터인데, 사실 현실을 생각했을 때는 영화적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캐릭터인데, 현실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판타지에 가까운 인물일 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뭐 어쨌든 이런 사람도 한 명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출발을 했고, 또 이런 인물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대리만족을 하시고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셨으면 했고요. 그래서 뭐 저는 최대한 관객분들이 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카타르시스를 느끼실 수 있을지에 제일 중점을 둬서 연기를 했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조금은 새로운 호흡과 새로운 리듬을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았던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시나리오를 처음 읽을 때 장군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할지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글을 읽으면서 느꼈었던 그런 마음들을 관객분들과 같이 호흡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살아있는 느낌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젬마는 제가 기존에 좀 이렇게 감정이나 감성에 호소하는 작품들을 쭉 했었는데, 못 해봤던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좀 쿨한 그런 캐릭터라서 좀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통쾌한 면이 있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출연하게 됐고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이 젬마 경찰력의 건강함을 위해서 태닝을 약 17번 정도 네, 했는데 전혀 이렇게 얼굴이 태닝이 건강미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전혀 그 건강해지지 못하고 계속 빨개지기만 해서 감독님이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나름 저는 좀 건강미를 주기 위해서 효과는 없었지만 태닝도 하고 또 실제 여자 경찰분들이 비율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현직에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여자 경찰분들 연락해서 좀 만나고 조언도 듣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 예, 저는 변호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혹시 법정에 서가지고 막 열변을 토하면서 전문적인 용어나 그럴 줄 알고 굉장히 쫄았었습니다. 그 의사 역할이나 변호사 역할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멍청하게 사랑에 빠지면 되는 그런 역할이어가지고 재밌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조희석 감독님 영화에서 인물의 템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템포가 곧 캐릭터인 것 같고, 그래서 보면 유난히 걷는 씬이 많아요. 어떻게 걷느냐, 어떤 템포로 걷느냐. 그래서 보시기에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김엄마답게 걸어보려고 되게 애를 많이 쓴 게 저거거든요. 그래서 팔딱팔딱 나의 생선같이 뛰는 그 진 회장과 박 장군을 묵직하게 받쳐주는 템포를 좀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우측에 뒤편에 계신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스포츠경제 양지원입니다. 저는 감독님이랑 김우빈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그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닐라에서 카체이싱 장면이나 액션씬을 촬영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연출하셨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고, 김우빈 씨 같은 경우는 능청스러운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접근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촬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경험을 해봐가지고요. 다행히 좀 경험이 있는 저희 프로듀서와 그 제작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원하는 그림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조금 아쉽다면은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뭔가 으쌰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테이크가 돌아가면 비가 오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배우분들도 대기 시간도 그 습하고 더운 데서 좀 많으셨고 스태프들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뭔가 조금 더 좋은 그림을 건져가야 되는 게 연출자로서의 의무였는데 스태프들과 배우들 고생만 시키고 조금 아쉬움을 남기고 오지 않았나, 그런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예. 저는 그 장군이라는 친구가 현실에 있을 법한 친구였으면 좋겠어서 제 주변을 조금 이렇게 관찰을 해봤는데 천재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겉보기에는 천재 같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특이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친구들이 많았어서 그런 친구들을 좀 참고도 하기도 했고, 또 가장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는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보여주면서 또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헷갈리게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감독님과 상의하고 또 현장에서 선배님들 조언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측에 계신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 뉴스에이드 하수정 기자고요.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감시자들보다 훨씬 더 현실에 대한 이야기, 비판적인 이야기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실제 보니까 그 저희가 뉴스에서 봤던 실제 희대 사기꾼 특정 인물 사건을 좀 떠올리게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좀 영감을 받은 사건이나 참고될 만한 했던 그런 사건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그리고 지금 나라 분위기나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런 상황에서 마스터를 보니까 좀 더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개봉되는 만큼 감독님 개인적인 소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관객들한테도 마스터가 좀 어떤 영화가 되길 바라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질문이 3개. 예, 아시다시피 일단은 진연필 회장님이라는 이 역할은 이제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조이팔이라는 그 희대 사기꾼의 초성을 따가지고 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병헌 씨도 떠오르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또 어떤 전직의 어떤 분도 떠오르실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제가 그동안 영화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뉴스를 접하면서 그리고 역사가 반복되면서 기억에 남는 어떤 사람들을 최대한 진해장 캐릭터에 녹아들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렇게 좀 곳곳에 좀 숨어 있는 또 다른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이 영화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시면은 저 사람도 있구나, 저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정 한 명보다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계속 이런 사건들이나 장부가 있고 누군가는 해외로 도피를 하고 잡혔다가 사면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들에서 많이 참고가 되는 인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 시국에서 개봉을 하게 된 개인적 소감과 관객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봐주셨으면 하는지 질문 네,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 시국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기획을 하고 시나리오를 김현덕 작가와 같이 쓰기 시작한 거는 2년 반, 3년 전, 기획이 3년 전이고 2년 반 정도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건데 정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죠. 그리고 근데 다행히 또 최근에 그 국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또 뭔가를 이뤄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희 영화보다 더 통쾌한 현실이 벌어지는 거를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뻤고 또 아쉬웠던 거는 제가 이 후반 작업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어떤 국민들의 행동에 같이 참여를 못했다는 거, 이렇게 꼭 정치적인 제가 소신이 있어서는 아니지만은 그랬다는 게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기획을 할 때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정말로 저는 이 영화는 판타지다. 이런 결말이 나오는 거는 판타지다. 이런 형사가, 이런 범죄자가, 그리고 또 저 박장군 같은 인물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다 결말로 마무리되는 모습들이 다 이제 판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실이 더, 정말로 환상적인 현실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기획을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하지만은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객 여러분들이 만약 이 영화를 보신다면은 저는 김재명이라는 캐릭터로 영화 대사에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진짜 미친놈 한 명이 있으면은 또 진 회장이 바랬던 것처럼 그 네트워크가 한두 명이, 두 명이 네 명이 되고 네 명이 여덟 명이 되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환상을 꿈꿨었는데 그걸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국민들께서 이 영화를 보신다면은 더 다른 느낌으로 재밌게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경닷컴의 권민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많은 사회 악들이 있고 부정부패나 비리들이 있는데 그 유독 금융사기를 모티브로 삼으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 이제 관련 업계 그 사람들을 뭐 조사차 만나고 했을 텐데 실제 그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이제 의도했던 그런 것과 그 관련 업계를 좀 조사하면서 느꼈던 어떤 뭐 일치나 혹은 또 괴리감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그런 거 조사를 하고 이제 뭐 계보가 있더라고요. 또 그런 금융사기범들의 계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그런 것처럼 그런 계보가 있는데 제 그런 거를 이제 깊게 팔수록 저는 피해자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 속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속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노력을 했으면은 정말 서울대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열심히 했다라면 그 정도의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정말 순진무구한 서민들을 농락을 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아무튼 굉장히 놀랬고요. 그래서 질문이 금융사기를 다루신 이유와 이제 조사. 금융사기를 다룬 이유는 모니터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감시자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좀 모니터 성애자가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때 금융사기로 잡았고 뭐 진 회장이 꼭 금융사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뭐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사주하고 그러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측에 계신 기자님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뉴스 조명현 기자입니다. 저 김우빈 씨랑 오달수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김우빈 씨한테는 좀 영화에서 브로맨스의 마스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병헌 씨랑 강동원 씨와도 되게 강렬하게 부딪히고 또 쿠키 영상에서 안경남 씨와 모습까지 좀 되게 다채로운 브로맨스를 선보이신 것 같은데 좀 각각의 남성들과 어떤 에너지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만나셨는지 궁금하고요. 오달수 씨께는 엄지원 씨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 모습이 되게 귀엽게 그려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러브라인 선보이신 소감 궁금합니다. 뭔가를 계산하기보다는 현장에서 그 선배님들이 주신 에너지를 받아서 그냥 저는 리액션을 했을 뿐인데 감독님이 예쁘게 잡아주셔서 더 어울려 보였던 것 같고 제가 촬영장에서 나이로는 밑에서 두 번째라 거의 막내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선배님들께서 저희 후배들이 편안하게 연기할 수 있게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셔서 저도 조언도 많이 구하고 또 상의도 드릴 수 있으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항상 먼 발치에서만 보다가 그런 기회가 와가지고 그냥 눈빛으로나마 그 사모를 하게 됐는데 제가 황 변호사 연기를 하면서 특히 신경 쓴 게 이제 그 눈빛, 여인을 바라보는 눈빛, 어떤 여성분들이든 간에 이런 눈빛을 보내는 사람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너무너무 귀여웠습니다. 엄지원 씨.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 씨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이병헌 선배님이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고 이렇게 서로 씬에 대해서 많이 대화를 하면서 씬을 시켜 나가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대화를 많이 나눴고요. 보셨던 씬 중에 초반에 그 저랑 박장군이랑 진 회장이랑 다시 으쌰하면 우리 다시 한번 그 전에 했던 거 하자 하면서 왜 손에 이렇게 입 맞추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도 선배님이 내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없었는데 처음엔 다들 감독님도 그렇고 저희도 하면서 약간 뜨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그 씬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막상 해보고 나면 굉장히 씬이 발전될 수 있게끔 해서 해주셔서 그 씬마다 되게 많이 대화하면서 같이 작업을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으로 오달수 씨와의 호흡에 대해 엄지원 씨 먼저 답변 부탁드릴까요? 아, 네. 저는 사실 그 제명과의 팀워크를 굉장히 신경 썼는데. 달수 선배님이랑 제가 예림이로 나오잖아요. 그때 예림이로 나올 때 그 씬들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달수 선배님을 하면 너무너무 재밌겠다고 사실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선배님 믿고 가야지 해서 좀 편했던 씬인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케미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촬영할 때 그때 그 예림이 될 때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연기는 어떻게 뭔가를 계획해야지 그 달수 선배님과 붙는 씬에서는 계획해야지라고 생각했다기보다 정말 선배님의 그 눈빛을 보면서 네, 눈빛에 따라서 그냥 리액션만 했습니다.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선배님과 촬영할 때는 언제나 유쾌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뭐 지원 씨 볼 때마다 한 번 더 이런 오늘 비가 내리니까 접고 다시 다음 날 또 할까 뭐 이런 그때 보건사 비 왔을 때. 근데 뭐 다들 뭐 초 목표가 다 다르니까 그냥 뭐 이렇게 헛물만 켠 거죠 뭐.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네. 예. 네, 그럼 이어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우측에 계신 기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스포츠 뉴스 김유진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병헌 씨와 감독님 그리고 강동원 씨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헌 씨 경우에는 애드립이 중간중간에도 그렇고 또 영화 끝까지 분위기를 많이 환기시켜주는 것 같은데요. 이병헌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애정을 많이 갖고도 준비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독님과는 또 어떤 식으로 조율하셨는지, 조율하시면서 또 서로 부딪히시는 일은 혹시 없었는지 에피소드 있으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동원 씨의 경우에는 김재명이 굉장히 정의로운 캐릭터지만 또 정말 이게 현실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인물이잖아요. 촬영하시면서 통쾌하셨던 순간, 또 찍으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좀 비현실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혹시 있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부자들 때부터 이렇게 애드립을 자꾸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그 씬 안에서 이렇게 막 리허설 하면서 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다른 말이 나오고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씬을 그게 단순히 웃기기 위해서라기보단 그 씬을 좀 더 맞는 상황으로 끌고 가고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뭐 어떤 배우들의 몸부림일 텐데
결과물로 보자면 저는 사실은 질보단 양으로 더 많이 아이디어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번 좋은 아이디어나 매번 좋은 어떤 애드립이 아니고 그냥 막 무조건 여러 가지 막 한꺼번에 막 얘기하고선 그 안에서 감독 혹은 스태프들이 고르게끔 만드는 편인데 이상하게 제가 원하지 않는 제가 정말 재밌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현장에서는 별로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고 나중에 편집한 거를 중간에 봤을 때 저거는 내가 애드립 했지만 좀 아니다 싶은 게 오늘 완성본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의 어떤 그 어떤 뭐랄까 나의 감각이 너무 보편성을 잃었나 약간 객관성을 잃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한 게 붙어있고 막 이러니까 감독이 약간 유치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박장군을 맨 마지막에 만났을 때 양면 테이프냐 그리고 얘기한 것도 원래 제 아이디어 제가 처음에 냈던 아이디어는 질풍노도의 시기니라는 그 애들이 하나도 재미없나 봐요. 진짜로 재미없고. 근데 저는 그걸 얘기해 놓고서 너무 웃었거든요. 그러다가 감독님이 처음에 좋아하다가 그래도 그거는 아니라는 거여서 이제 양면 테이프를 이제 또 애드립을 했는데 그건 또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것보단 질풍노도가 더 재밌었는데 뭐 아무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애드립이 있었고 패티김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패티김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좋아하는 상황이었어서 되게 만족감, 성취감 같은 걸 느꼈고 뭐 그랬습니다. 제가 병원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프리 때 선배님이 좀 길게 시간이 많으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현장에서는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있고 선배님이 또 다 후배들과 스태프들, 후배 배우분들 챙겨주시면서 촬영한 기억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 말씀을 나눌 때 이제 그 시나리오 얘기를 하면서 내부자들을 본 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서 그렇게 다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되게 이제 앞으로 진해장 어떻게 만들어갈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 선배님 원래 애드립 좋아하세요? 그랬을 때 선배님이 나는 애드립을 싫어하는 배우야. 다들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선배님이랑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애드립 뭐 싫어하신다며 다 애드립 하시고 그랬더니 선배님이 시나리오가 빈틈이 너무 많아서 내가 애드립으로 다 채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선배님이 너무 주옥 같은 애드립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골라내는 게 좀 힘들었고 선배님은 제가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결정한 편집 부분이 오히려 관객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선배님이 좀 이제 나이가 드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김재명이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자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 캐릭터가 아니라 당연히 저런 일들이 발생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뭐 사실 김재명이란 캐릭터는 문제가 없으면 할 일이 없는 사람인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 캐릭터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영화에서 너무 평범한 캐릭터인데 너무 평범해야 될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다시 영화에서 판타지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뭐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김재명을 통해서 많이 공감을 좀 하시고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정의랄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했고요. 뭐 제일 사실 판타지적 요소가 있는 것이라면은 아마도 뭐 저기겠죠. 돈을 이걸 뭐 얘기해도 되나? 그래서 지금 마지막 엔딩 쪽 부분인데요. 네, 사실 위에 허락도 받지 않고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장면이 제일 네, 판타지적인 요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기자간담회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네, 질문이 다 나온 것 같아서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마스터가 관객들에게 좀 어떤 영화가 되었으면 하시는지 인사 말씀과 함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진경 씨부터 차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막 이렇게 필리핀에서 제 분량 말고 고생하면서 찍은 거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막 애려왔는데 굉장히 스케일 크고 되게 재밌는 오락 영화이면서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 시국과 맞물리는 굉장히 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할 거리도 있고 해서 저게 그 마지막 부분 보면서 저도 되게 아이러니하게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서 여러 가지로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예, 재밌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 최근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일들, 그 불행한 일들 때문에 영화 그리고 또 드라마 뭐 이렇게 좀 주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배우들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우가 아닌 사람들의 막장 드라마는 이제 잠시 접어두시고 우리나라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 시나리오 읽으면서 생각했었고요. 너무 좋은 선배님들 그리고 또 배우들과 함께해서 그런 걸 보는 재미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통쾌한 한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원하게 보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네, 많이들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앞에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슴 아프고 힘든 이 시기에 조금이나마 즐겁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데 저 영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스터는 제 스스로도 만들면서도 그렇고, 뭐, 이제 영화 완성돼서 보면서도 그렇고, 스스로에게도 위안이 됐던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관객분들도 오셔서 좀, 영화로라도 좀 더 위안이 됐으면 하고요. 네, 오셔서 다들 좀 밝게 웃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영화가 조금이나마 이 영화로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수 있고 또 조금이나마 즐거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여기 계신 배우분들 화면에 나오는 여러 좋은 배우분들 말고도 이제 화면 뒤에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스태프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후반 스태프들이 특히 좀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 관객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즐거운 연말 또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저희 영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